안녕하세요. 12월 29일 수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2월 28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이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이 중 지역사회 내 감염은 9,300억 건이고 전일 대비 446건 감소하였으며 하이퐁 -334, 까마우 -249, 벤제 -209, 하이지엉 +260, 빙톤 +146, 호치민시 +111건입니다. 주베트남 대사관 한국 입국 관련 공지입니다. 베트남 항공, 비엣젯, 벤부항공 국제선 항공권 판매 개시. 베트남 항공, 비엣젯, 벤부항공 세 개 항공사가 2022년 1월 출발 국제항편 일부를 웹사이트와 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개시했습니다. 미국, 타이페이, 캄보디아, 일본행의 왕복 항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허가가 났음에도 싱가포르와 타이페이 노선은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엣젯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항공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9개 국가 정기 노선 재개 계획에 따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국과 협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중국, 라오스, 태국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보건부 지침과 달리 오미크론 지역 입국자 시설 격리. 하노이의 12월 27일자 지침이 오미크론 감염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코로나19 회복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 무관하게 시설 격리한다고 규정하여 보건부 규정을 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부시장 추선중은 최근 시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하기 위한 계획에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미크론 변이가 기록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시설 격리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보건부 일반 규정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개별 이유. 응우의 나잉지 전 중앙혈액수혈연구소 소장은 루오이즈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나름의 개별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베트남 최초 하노이 입국자에게 발견되었고 이곳은 전국 문화정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하노이는 항상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방역해왔습니다. 오미크론은 베트남에서 너무 생소하고 첫 사례가 나와 확산 제한을 위해 시설 격리한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상황 분석이 있으면 며칠 내로 보건부 지시대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조금 짜증나네요. 물론 다른 기관 전문가들도 반대 입장입니다. 기자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하노이 보건부에 연락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원복되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박민성, 오미크론 방역 조치로 영화관과 많은 영업 중단. 12월 29일부터 박민성은 베트남 내 최초 오미크론 변이 감염 발견에 이어 방역을 위해 영화관 및 기타 여러 서비스 운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하노이 영화관이 열지 않아 하노이의 많은 젊은이들이 인기 영화 스파이더맨 3편을 보기 위해 인근 박寧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지역 영화관도 방역을 위해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12일까지 공무수행 응급이송, 야간 출퇴근을 제외하고 22시부터 이길 4시까지 외출을 삼가하며 외출자는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10명 이내 야외활동은 최소 2m 간격을 유지하며 요식업소는 실내 영업을 금하고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가라오케, 바, 클럽, 마사지, 헬스, 요가, 스파, 당구장, 맥주집, 영화관 등은 계속 운영을 중단하며 대규모 모임 조직은 불가합니다. 전염병 3, 4등급에서 옮는 사람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은 제가 어제 박寧시에 가서 영화 보고 온 하노이 사람 중 하나입니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호치민시 수입 예산 계획 5.2% 초과.
경제 성장은 사상 최하인 마이너스 6.78%이지만 호치민시 수입 예산은 383조 7,030억 동으로 추정되어 예상치를 5.2% 초과하고 동기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12월 29일 오후 2021년 사회경제 통계 발표 기자회견에서 호치민시 통계국 부국장 전 푸억지엉이 전했습니다. 그중 국내 수입은 253조 2,810억 동으로 추정치의 2% 초과, 원유 수입은 140억 동으로 추정치 63.7%를 초과, 수출액 수익은 116.4조 동으로 추정치의 7.8% 초과했습니다. 성장은 마이너스인데 수입 예산이 풍족하여 계획을 초과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통계국 책임자는 많은 직간접 수익, 생산활동, 육아 증권 등이 개인 수입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세, 개인소득세 등은 간접 수입으로 시의 GR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산에는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사망한 소녀 가족, 아버지 처분 제의. 전 남편이 애인에게 학대받은 8세 소녀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슬픈 사건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슈가 되네요. 호치민시 빈탄군 22동 420펄 아파트에 고 응우엔 고임장이 약혼남 TH와 그의 전처와의 딸 V와 같이 지냈으나 수시로 아이를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등나무 회초리를 썼으나 부러진 후 상기 사진과 같은 막대로 때리곤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맞는 소리는 이웃도 들은 적이 있어서 학대가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 짱은 SNS에서 유명한 여성으로 아이 친 어머니의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도 1년째 코로나19를 핑계대며 거절했었고 약혼남 TH가 이전 가정이 있었을 때 짱과 외도를 했고 이혼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둘이 동거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12월 22일 오후 아이가 먹도록 쌀국수를 요리해주고 우유와 구아바 주스를 준 다음 공부를 시켰는데 잘하지 않아 막대기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30분 후 아이가 의식이 약하고 구토를 하자 짱은 남자에게 전화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결국 숨이 멎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병원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공안은 시신에서 타박상과 회복된 오래된 구타 흔적을 많이 발견한 후 28일 짱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 쪽 가족은 소식을 듣고 당황했고 아버지 TH 역시 책임이 있다며 공안에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12월 27일 저녁 아파트 앞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좋은 뉴스로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